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축구 선수가 골 대신 빵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요. 수많은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세계적인 스타. 하지만 그가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건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득점 장면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프리카 난민촌, 먼지 가득한 흙바닥, 끝없이 이어진 낡은 천막들, 그 사이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텅 빈 배의 꼬르륵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슈퍼스타라고 불렀지만 그는 환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앉아 작은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오빠 밥 있어요? 짧은 세 글자. 그 질문은 칼날처럼 현장을 가르며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카메라를 들던 기자도, 옆에서 지켜보던 관계자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질문을 받은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목은 메어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빵 바구니를 꺼내 아이들의 손에 하나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작은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 한 장은 순식간에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골 대신 빵을 선택했다.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린 감동의 기록이 되었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특별한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축구 스타의 선행담이 아니라 한 아이의 눈물,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어진 진심의 기록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스타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 제 마음을 울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동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스포츠 뉴스에서 볼 수 없는 인간 손흥민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숫자는 잊히지만 감동은 영원하다. 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화려한 경기 장면을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빠르게 질주하며 왼발 혹은 오른발로 멋진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골을 넣은 후 환한 미소로 팀 동료들과 포옹하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손흥민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절제된 성장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을 알던 소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K리그 출신이었지만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축구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어린 손흥민은 누구보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그는 흙바닥에서 드리블을 반복했고, 다른 아이들이 치킨을 먹으며 웃을 때 그는 도시락을 싸와서 홀로 운동장 한편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의 집은 극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면 하나를 가족이 나누어 먹던 기억, 자신의 몫을 조금 덜어내어 동생에게 건네던 순간, 그 경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의 심장 깊숙이 새겨진 상처이자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늘 배고픔을 기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절실함.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 그 기억은 훗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서 낯선 소녀의 질문과 겹쳐지며 전 세계를 울리는 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그날의 이야기는 사실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런던의 한자선 만찬에서 손흥민은 우연히 한 난민 소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어색하게 걸친 12살 남짓의 소년.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축구공이 없어요. 헝겊을 뭉쳐 공을 만듭니다. 그래도 축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 꿈은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순간 행사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사는 곳에 제가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보통 유명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아니라 결심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스케줄을 조정해 실제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공기, 먼지 가득한 바람, 그리고 무너진 지붕과 끝없이 늘어선 텐트. 그곳은 우리가 TV 화면에서만 보던 난민촌이었습니다. 난민촌의 풍경.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맨발로 달려오는 아이들. 옷이 해지고 먼지가 묻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반짝였습니다. 손흥민은 그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라면 환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겠지만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 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안녕, 반가워. 짧은 한국어 인사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스타와 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미나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조용히 서 있던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먼지로 엉킨 머리카락, 그리고 앙상한 맨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아미나였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다가가자 아미나는 조심스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밥 있어요? 그 순간 공기는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짧지만 무겁고 절실한 질문. 그 말은 마치 과거 어린 손흥민이 배고픔을 참으며 라면 한 끼를 나눠 먹던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빵 한 조각의 의미. 손흥민은 준비된 빵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미나의 손에 작은 빵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나는 빵을 곧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시 품에 안았다가 옆에 있던 더 어린 동생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7살 아이가 보여준 그 배려심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른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을 작은 아이가 해낸 것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는 그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흐느끼던 아이의 울음은 마치 세상을 향한 외침 같았습니다. 종이 쪽지, 그리고 사랑해요.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아미나는 손흥민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고 달아났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떻게 한글을 알았을까 의아했지만 현지 봉사단체가 가끔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아미나는 그 중에서도 사랑해요를 가장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트로피보다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사진 한 장. 그날 찍힌 사진. 무릎 꿇은 스타와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소녀. 그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록이 아닌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 대신 빵을 선택했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습니다. 숫자는 잊히지만 감동은 영원합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인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석양빛이 난민촌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둘씩 텐트로 돌아갔지만 아미나는 끝까지 손흥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는 순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듯이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손흥민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달아났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러나 분명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사랑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촌의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옆에 있던 구호단체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체가 가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아미나는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이라고 믿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종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트로피보다 값지다. 사진 한 장이 세상을 울리다. 그날의 마지막 순간 한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먼지 가득한 흙바닥 위에 무릎 꿇은 스타,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웃는 소녀. 사진 기자는 말했습니다. 30년 사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장면이었다. 카메라가 아니라 내 가슴이 먼저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은 곧바로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의 공유, 수백만 건의 좋아요. 댓글창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축구 장면이다. 그는 골보다 따뜻한 마음을 남겼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롤모델. 사람들은 더 이상 경기장의 화려한 슈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빵 한 조각과 작은 손길의 울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반응. CNN은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He chose bread over gold. 그는 골 대신 빵을 선택했다. BBC는 보도했습니다. 슈퍼스타의 무릎꿇음, 세계가 울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성장 배경까지 조명하며 그의 진짜 힘은 발끝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고 평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아예 표지에 그의 사진을 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기록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다. 평소 아시아 선수들에게 냉정했던 영국 언론들조차 이날만큼은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매체는 과거의 혹평을 사과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단순히 골잡이로만 보았지만 그는 경기장 밖에서 더 큰 골을 넣고 있었다. 팬들의 뜨거운 눈물. 언론보다 더 뜨거운 반응은 팬들이었습니다. SNS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따라 적은 글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해요 SON. Love from USA. 사랑해요.
DANK, 리브. 사랑해요. 뜻은 몰라도 모두가 같은 단어를 공유했습니다. 사랑해요라는 세 글자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상을 묶는 마법의 주문이 된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진짜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마음이다. 손흥민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심지어 라이벌 팀 팬들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건 축구가 아니라 인간 손흥민이다. 의심과 반전. 물론 모두가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냐? 카메라 앞에서만 저런 거지. 그러나 며칠 뒤 현지 구호단체 직원이 몰래 찍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카메라가 꺼진 뒤에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낡은 헝겊공을 차며 웃는 모습. 넘어진 아이를 번쩍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난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는 모습. 그 장면을 본 순간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연기로는 나올 수 없는 자연스러움. 아이들의 눈빛이 증거였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다시 불탔습니다. 연기라면 아이들이 저렇게 웃을 수 없다. 아이들의 눈이 말하고 있다. 그는 진심이다. 세 나라, 세 가지 반응. 흥미로운 것은 각국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뒤늦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는 늘 그를 늦게 인정하는가? 토트넘 팬이면서 그의 진가를 몰라봤다. 독일은 아쉬움 속에서 따뜻하게 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빠른 아시아 윙어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는 축구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 미국은 열광했습니다. ESPN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시청자들은 축구를 모른다면서도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는 이제 인류 모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트로피. 몇 달이 지나 손흥민은 여전히 그 종이를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바래고 구겨졌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게 돼요. 선수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종이는 어떤 트로피보다 소중합니다. 그 말에 기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사랑해요라는 세 글자는 평생 가슴에 남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난민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방문 이후 전 세계에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흙바닥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렸습니다. 낡은 헝겊공 대신 진짜 축구공이 굴러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미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글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해요였습니다. 감동의 정점.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스타는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스타는 드뭅니다. 손흥민은 그 드문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난민촌에서의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뎌냈던 어린 시절, 동생에게 라면을 양보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작은 소녀의 질문 앞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오빠, 밥 있어요? 사랑해요. 이 두 마디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잊혀지지만 감동은 영원하다는 것을. 석양이 물든 난민촌을 떠나던 날, 손흥민은 차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지 가득한 흙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아미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눈물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흔드는 그 마지막 인사,
그리고 종이 쪽지에 삐뚤빼뚤 적힌 세 글자. 사랑해요.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눈빛은 깊은 다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난민촌은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고 세상 속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반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지갑 속에 아미나의 쪽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바래지고 종이는 이미 구겨졌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게 돼요. 선수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죠. 트로피와 상장은 빛나지만 언젠가는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건넨 사랑해요라는 종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빛을 냅니다. 변한 난민촌, 그리고 희망. 손흥민의 방문 이후 세상은 작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후원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급식소가 세워졌습니다. 먼지뿐이던 운동장에는 푸른 잔디가 깔렸고 낡은 헝겊공 대신 반짝이는 축구공이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오빠, 밥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구예요. 특히 아미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글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미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특히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눈이 반짝입니다.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또렷하고 더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 놀라운 건 변한 것이 난민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6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돕고 있다. 그건 진심이다. 인터넷의 차가운 댓글조차도 조금씩 따뜻한 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 인류의 친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잊히지만 감동은 영원하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온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래 숫자는 잊지만 따뜻한 행동은 영원히 기억한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정 경기의 득점 장면을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보여준 인간적인 순간, 그 감동은 오래 남습니다. 손흥민이 난민촌에서 보여준 장면 역시 그렇습니다. 빵 한 조각, 작은 포옹, 삐뚤빼뚤한 사랑해요. 이 단순한 장면들이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골보다 큰 골을 넣었습니다. 관중석의 함성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향한 질문.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스타의 선행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화려한 성과와 숫자로만 평가받는 삶일까요? 아니면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되는 삶일까요? 손흥민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세상을 울렸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이제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다가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지갑 속에 간직된 종이 쪽지가 클로즈업 됩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세 글자. 사랑해요. 그 단어는 이제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와 한 스타의 약속. 그리고 세상 모두와의 약속. 숫자는 잊혀져도 이 작은 종이가 전하는 감동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 속에는 단순한 축구선수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작은 소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무대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진심을 건넬 때가 아닐까요? 오늘 손흥민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였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호 대신 침묵을, 골 대신 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손 내밀어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감동이 됩니다. 바로 이 감동 스토리 채널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